네,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가는 CTS가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죠. 다음 세대 마이크온.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CTS가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이 다음 세대 마이크온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설레고 기쁜데요. 다음 세대 마이크온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야기를 이 마이크 앞에 서서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 귀한 이야기들 저 혼자만 들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 뚝딱이 아빠 김종석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뚝따라따 뚝딱딱. 뚝딱이 아빠입니다. 네, 기대돼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또 영화 영심이로 기억되는 분이시죠. 늘 한결같이 아름다운 배우 이혜근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한국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의 사무총장이신 차영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CTS 마스코트 예삐도 학생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 기독학교, 생쇠강 기독학교, 샘물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모두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특별히 CTS 아트홀에서 진행하는 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첫 문을 열어볼 텐데요. 첫 순서는요. 우리 기독학교에 다니는 12살 조서윤 학생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는 흔한 풍경이 됐는데요. 스마트폰 중독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보기 드문 학생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휴대폰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달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서윤이의 일상은 어떨까요? 휴대폰이 없음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편한 적이 없습니다. 심심하고 지루할까요? 이게 위에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하려면 잘 만들었다. 서윤이의 하루는 바쁘기만 한데요.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액세서리나 가방 만들기. 그 외에도 동생들과 놀기, 자연에 나가 마음껏 누리기. 12살 서윤이가 친구들에게 제안하는 휴대폰 없는 즐거운 세상.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기독학교 5학년 샘물처럼 맑은 반 조서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도 대다수가 아주 가까이에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12살입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기 좋아하고 엄마와 함께 예쁜 사진 찍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평범한 5학년입니다. 보통 제 또래의 친구들을 보면 다 자기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도 휴대폰이 제일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더 어리게는 유치원생들도 손목에 키즈폰이란 이름으로 시계처럼 차고 다니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휴대폰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뒤떨어진 세상에 살고 답답한 세상에 갇혀 사는 아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휴대폰의 악영향에 대해 스스로 공감하고 있기에 휴대폰이 없음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휴대폰을 가져본 적이 없기에 불평불만도 가질 수 없던 것이죠. 작년 가족들과 함께 1박 2일 캠핑 갔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저희 가족뿐 아니라 아빠의 친구분들 그리고 제 또래 아이들과 함께 자연에서 하루를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방에 노트, 필기도구, 보드게임 몇 종류를 챙겨갔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기에 얼마나 설레었는지 짐을 한 개씩 싸다 보니 어느새 한 보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렘을 안고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 자연에서 하루를 보내려고 온 것인데 친구들은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로 말없이 휴대폰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걸고 놀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 빠져있는 듯해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남동생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지펴보는 놀이도 하고 페트병을 잘라 물가 귀퉁이에 놔두고 물고기 잡기 놀이도 하고 솔방울 잡기 놀이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휴대폰 세상에 빠져있던 아이들이 하나둘 저희에게 오는 게 아니겠어요? 솔방울로 제기차기도 하고 탑을 쌓기도 하고 물가에 돌 던지기도 하고 아빠들이 숨겨놓은 보물도 찾으러 다녔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밤하늘 총총히 떠있는 별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그 풍경은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또 아빠들이 구워주는 고기와 마시멜로우 맛은 어찌나 맛있는지 그것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니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즐길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휴대폰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참 동안 휴대폰을 보던 한 동생이 휴대폰을 그만 보려고 하는 그 아이의 아빠와 한바탕 실갱이를 하였습니다. 그 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누나는 정말 휴대폰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누나는 엄마 아빠 휴대폰을 빌려서라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그 동생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듯 물었습니다. 정말 휴대폰 게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제가 조금은 이상한 아이일까요? 저는 학교에서 미디어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디어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중한 소통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뜻을 의미하지만 이미 우리는 미디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그 죄로 인해 그 의미와 사용이 달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디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잘 절제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미디어 속 내용은 뇌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뇌는 그 자극에 더욱 익숙해지고 더 큰 자극을 원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제 또래 친구들뿐만 아니라 2~3살 아기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미디어 속 내용은 우리의 뇌를 균형 있게 발달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를 최대한 절제하고 줄이기로 다짐했습니다. 미디어 속 내용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거짓 내용,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숨어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였으면 그냥 지나쳤을 내용이었는데 이 미디어 수업을 받고 나니 이런 내용의 미디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아프셨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져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수업 중 교과서 내용 분별하기, 생활 속에서 다양한 미디어, TV, 영화, 대중가요, 애니메이션 등 분별하는 훈련을 하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놀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무엇을 하십니까? 저희 반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공기놀이입니다. 저희 반에 진짜 공기를 잘하는 한 친구가 있는데 저도 그 친구처럼 잘하고 싶어 집에서 연습하곤 했습니다. 또 특히나 올해는 독서를 매우 강조하시는 담임 선생님을 만나 책 읽는 즐거움에 빠지기도 했고요. 그 밖에도 간단한 보드게임도 하고 제 맘대로 그림을 그려 색칠하기도 하고 안 쓰는 옷으로 인형옷도 만들고 예쁜 천으로 머리핀도 만들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혹시 이런 놀이가 유치하거나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화려한 그래픽이 가득한 휴대폰 세상에 갇혀 사는 것보다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오늘 하루라도 휴대폰 없는 세상 속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함께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보다 더 아름답고 재밌는 세상을 만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즐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윤 양의 첫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첫 강연이라서 떨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마음이? 조금 떨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좀 잘한 것 같아서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오늘 첫 강연을 듣고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김종석 집사님 어떠셨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꿈나무를 네. 이곳에서 만난 기분이에요. 빌 게이츠라는 아주 부자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자녀 교육관을 보면 이 부자는 핸드폰으로 돈을 벌었는데 자기 자녀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핸드폰을 사주지 않는데요. 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그 핸드폰에 문제가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중독이란 얘기를 참 잘해주셨는데 네. 청소년의 중독이 걸리게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불안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굉장히 정서가 흔들려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울감이 와서 그 다음에는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변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참 핸드폰을 이 근처에서 12년 동안 멀리한 친구를 저는 오늘 처음 만나서 그러니까요. 주변에 이 친구처럼 칭찬받는 핸드폰과 싸움에 이기는 그런 강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특별히 집사님이 말씀해주신 좋은 습관을 지켜나간다는 것, 특별히 지금 이 서윤이의 강연에서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절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서윤 학생 저는요 서윤 학생의 발표의 제목이 고개를 들어보세요였잖아요. 근데 이 제목이 진짜 너무 관찰력이 좋은 제목인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특별히 지하철에서 사람들 얼굴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마스크를 써서이기도 한데 다들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고개를 들어보세요에서 뭔가 스마트폰에서 살짝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세계를 서윤 학생 말씀처럼 보는 것도 참 귀한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이혜근 집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 서윤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칭찬을 하고 싶은 게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네. 그렇게 노력하고 한다는 게 정말 너무나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참 배울 점도 많고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요. 서윤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 집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막 침울하고 네. 우울해지는 게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예전에는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윤이 얘기가 더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희 아이들도 사실 남자애 둘이다 보니까 캠핑을 많이 다녔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핸드폰에 빠지면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캠핑 가는 걸 싫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전거를 하루쯤은 정말 핸드폰을 다 끄고 네. 핸드폰 없이 자전거를 타고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가족이 네.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유익하게 네. 정말 저희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나 고맙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요. 서윤이 부모님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서윤이 어머님 어떻게 보셨어요? 서윤이 발표? 네, 너무 떨렸을 것 같은데 너무 잘해줘서 대견하고 네. 네,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사실 저 서윤이를 오늘 처음 봤는데 저도 너무 예쁜데 부모님들은 얼마나 예쁘겠어요. 제가 서윤이 발표하는 내내 아버님 표정도 봤거든요. 아버님 너무 흐뭇하게 보시더라고요. 아버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따님 발표? 네, 정말 대견스럽고요. 이 자리를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소 미디어 교육에 신경을 좀 쓰시는 편인가요? 핸드폰이나 게임기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노출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아이들하고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예, 전혀 없었고 없으시구나. TV 같은 경우는 주말에 가족들하고 함께
조금 볼 정도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네. 아버님 네, 늦게나마 네, 두 분 결혼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결혼 잘하셨네. 와, 어쩜 이렇게 예쁜 딸을 그렇게 그러니까요. 건강한 딸을 다시 한번 축하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맘쯤 되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미디어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 기독학교 초등 교무 주임을 맡고 계신 김도효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우리 기독학교는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미디어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점에 숨겨진 중독의 문제라든지 또한 게임이나 컨텐츠 안에 있는 비성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르게 은밀하게 숨겨져서 사단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파고드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육은 우리 기독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살아가면서 단순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흘러가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네. 성경적인 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진정으로 하는 교육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입니다. 네. 그 중에 한 부분이 진로 소명 교육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등 교무 선생님이신 김선호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저희 우리 기도학교 진로소명 교육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크신 계획,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진로소명 교육에서는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 미디어입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라든지 영화, 웹툰, 드라마 등이 어떠한 사상과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현혹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적인 눈을 깨어 있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기독학교 두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사실 이런 크리스천 가치관, 세계관에 부합하는 교육들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윤이 같이 올바르게 자라는 예쁜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을 가르치는 대안학교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윤 양, 앞으로 꿈은 뭐예요? 전 MC 언니처럼 아나운서. 정말요? 서윤이 양 근데 저는 서윤이 양 나이에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 10년 뒤에? 우리 10년 뒤에 꼭 만나요. 네. 서윤이 양 발표를 첫 시작으로 해서 들어봤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서윤이 양 같은 예쁜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주서윤 학생이 첫 무대를 너무 근사하게 열어줘서 다음 강연자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생수회관 기독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강희삭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더 이상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 이삭이는 방송 준비를 가장 열심히 한 참가자입니다. 프로그램 제작 안내가 나가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와 신청하고 그 후로 몇 번이고 원고를 고치고 영상을 찍어보며 녹화 전까지 연습을 거듭했는데요. 다소 긴장도 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정성껏 준비한 이삭이의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수회관 기독학교에 다니고 있는 강희삭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흥미로운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로봇은 화면에서 보듯이 아이들의 열을 측정해주고 또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쓴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잘 쓰세요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 로봇은 무엇보다 사람끼리 대면하지 않고 열을 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초중고학교와 회사에서 이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방송국에 들어오면서도 사람이 아니라 안면인식 로봇이 제 열을 체크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저희 일상생활에 어느새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보면서 저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더 이상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 인공지능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이지성 작가님의 에이트라는 책을 읽으면서입니다. 저는 이 책 속에서 데니얼 네들러라는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7년 전인 2013년 미국에 데니얼 네들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 대신 일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켄쇼 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이 스타트업은 미국의 투자은행으로부터 무려 5,800만 달러라는 돈을 펀딩받습니다. 이걸 하나로 환산하면 약 680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펀딩과 지지를 받으며 개발에 몰두한 데니얼 네들러는 끝내 켄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완성시켰습니다. 근데 이 켄쇼는 금융의 흐름과 주식의 흐름을 계산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완성되자 켄쇼에게 투자를 해준 은행에 켄쇼가 입사하게 됩니다. 켄쇼는 그곳에 입사하자 오직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로봇이니까 잠을 잘 필요도 없었고 이웃이나 동료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24시간 일에만 몰두하는 이 인공지능 켄쇼의 능률 또한 굉장했는데요.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직원 600명이 약 한 달가량이 걸려 처리하는 일을 켄쇼는 3시간 20분 만에 모두 끝내었습니다. 이렇게 능률이 굉장한 인공지능이 완성되자 은행 입장에서는 더 이상 월급을 많이 줘야 하는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 대부분의 직원들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올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인공지능과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내용 역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 2가지 키워드에 집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과 창조입니다. 인공지능의 속도는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 600명이 한 달가량 처리하는 일을 인공지능은 약 3시간 20분 만에 모두 끝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대단하고 실수가 없는 인공지능에게도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공감 능력과 창조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빠르고 정확하고 실수가 없지만 이 공감과 창조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또 이 공감과 창조에는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할 때 비로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즉 공감은 창조를 부릅니다.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패트리샤 무어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할머니는 요리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요리를 할 때 냉장고 문 여는 게 힘들어서 이 할머니가 요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패트리샤 무어는 자신이 직접 할머니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다리에는 철제 보조기를 끼고 귀에는 솜을 끼고 또 얼굴에 할머니 분장을 한 뒤 뿌연 안경을 껴 시야까지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머니의 삶을 온몸으로 공감한 패트리샤 무어는 저상버스, 소리나는 주전자, 그리고 어르신들의 손에 맞춘 다양한 주방 용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진정 공감하고 또 창조해야 할까요? 저는 이 한 키워드를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은 긍휼이라는 뜻인데요. 긍휼은 공감의 한 측면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컴과 패션 이 2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컴은 함께, 같이라는 뜻이고 패션은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컴패션 즉 긍휼은 상대방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같이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돕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긍휼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긍휼 프로젝트란 하나님의 긍휼이 향해 있는 대상을 함께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며 찾고 또 그 대상에게 직접 다가가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이 긍휼을 흘려보낼 대상을 정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는 다름 아닌 북한입니다. 조금 막막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북한의 영화를 보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조금씩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UIC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했는데요. UIC란 Unity in Christ의 약자로 십자가 아래서 남과 북이 하나 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한국에 넘어온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하기 위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음악크루에서는 저희 민족의 가락인 국악으로 찬양을 리메이크하여 연습하였고요. 또 북한에서는 직접 북한 음식점에 가서 북한 먹방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미술크루에서는 이 북한의 문화를 담은 포스터와 이렇게 보시듯이 귀엽고 예쁜 이런 북한을 대상으로 한 엽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또 그들과 연합하기 위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구했을 때 우리는 그들과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탈북 청소년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의 가락인 국악으로 함께 찬양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옛 가락인 국악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감명 깊고 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직 엄청 대단하다고 할 그런 결과물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우리 이웃, 우리의 민족인 북한에 공감하며 그들과 창조적인 방법으로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이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들을 공감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그들을 도울 때 그러한 사람들이 선 자리를 인공지능은 절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린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 그들을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도 또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을 때도 핸드폰을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할 때도 모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됩니다.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욱더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진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도울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인 이 길에서 인공지능을 능히 이기고 또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강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능히 이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패널분들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혜근 집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죠? 아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말 너무 잘생겼는데 잘생겼죠. 이렇게 마음까지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정말 할렐루야. 너무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많이 보시지만 다른 학교 학생들은 보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이사꾼 학생 강연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다른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기려면 오히려 기술을 잘 개발하고 역량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긍휼들을 베푸는 가운데에서 진정한 창조성이 드러나고 그 인공지능조차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또 그런 힘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생수해강 학교에서는 원래 이렇게 평소에도 시사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교육들을 꾸준히 해 나가는지 좀 궁금해요.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힘,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면 미디어, 사건이면 사건을 그대로 보고 팩트를 체크하고 나의 생각을 진솔하게 바라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진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대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한 플로우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사건의 발표에서 흥미롭게 들었던 부분이 긍휼 프로젝트였어요. 저 때만 해도 사실 저는 시험 공부하느라 바빴지 이런 프로젝트 이런 귀한 것들을 못 해봐서 한편으로는 좀 부럽다는 생각도 했는데 이 긍휼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좀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강의사학 친구가 이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저희는 학교 설립 단계부터 사실 저희는 작년에 생겼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아주 작은 학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이 학교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드시는 여정 가운데 긍휼이라는 키워드를 처음부터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다음 세대를 향해 아파하시는 마음을 저희가 먼저 느꼈던 것 같고 또 그것에 공감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 교사들이 또 받은 긍휼을 또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이 아이들이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 마음에 공감해서 그것들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이 근간이 되다 보니까 긍휼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긍휼 PBL 수업을 조금 비중 있게 처음부터 저희가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상, 특별한 대상은 어디일까? 그 대상들의 필요가 무엇이? 그러면 나의 어떠한 은사와 재능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북한의 긍휼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써내는 것을 보면서 또 좀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비전을 몰라서 고민하는 다음 세대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귀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진짜 비전을 찾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어때요? 저희 학교 좀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 일단 저희 학교가 무학년제거든요. 학년이 없이 좀 맞춤 아이들에게 맞춤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 학교에 오면서 전에는 관심 없던 수학에 좀 더 재미를 붙이게 되었는데 그러셨구나. 제가 전에는 좀 학교 진도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좀 하려다가도 다시 포기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 학교 다니면서 제 수준에 맞는 거 하면서 조금씩 더 실력 키워나가는 재미에 수학에도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큰애를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들께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송희 선생님께서는 지금 생수해강 기독학교 부교장으로 섬기고 계신데요. 사실 일각에서 어떤 분들은 주일에만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면 되지 뭐 대안학교가 필요하냐 이런 의문들을 좀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내가 진짜 대안학교에서 아이들 교육하기를 참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세요? 네, 바로 지금인 것 같고요. 우리 이삭이도 사실 그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예전 이제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지인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시니컬하고 정말 다가가기 힘들고 어려운 아이였고 또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게 이제 입학하기 전에 정말 답이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되게 속상해 하셨었는데 그리고
입학하는 것도 처음부터 권유를 했는데 음. 이 친구가 이제 혼자서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한 학기 지나고 나서 본인의 의지로 온 건데 와서 이 안에서의 그런 Y가 예배 안에서 또 이렇게 방향성이 해결되고 나니까 지금은 전교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어요. 정말 힘든 길이지만 또 이 길이 꼭 필요한 길이구나 이러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아이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대한학교연맹을 섬기고 계신 차영희 목사님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이삭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아마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 대안교육의 작은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학교의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이들이 만나고 체험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감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이삭이와 서윤이 같은 아이들이 자라서 이 땅에 무너진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교육과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정말 역군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학교를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네, 귀한 선물 저희에게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꾼의 두 번째 강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강연자, 세 번째 강연자, 샘물중고등학교 정다미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아빠는요, 흔히 말하는 억대 연봉을 버시는 누가 봐도 성공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셨어요. 다미야, 아빠는 당분간 미국에 있을 거라서 우리랑 같이 못 있을 거야.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미국에 간 거라던 엄마의 말은 어렸던 저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었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아빠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게 되는 저를 아프게 했던 지나온 그 가시밭길이 가장 감사해요.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상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은 고난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저에게는 자유함을, 또 듣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나.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지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샘물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다미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조금은 아픈 추억이라 말을 꺼내기가 쉽진 않지만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엄마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다미야, 아빠는 당분간 미국에 있을 거라서 우리랑 같이 못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저를 두고 미국을 갈 수 있나 하면서 아빠를 굉장히 원망했어요. 저도 미국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아빠가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기뻤죠. 거의 1년은 가까이 못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아빠가 미국에 계신 줄만 알아서 기념품 뭐 살 거냐고 막 물어봤었는데 아빠가 딱 돌아왔을 때 기다리던 기념품은 없고 집 앞 빵집에서 팔던 곰돌이 쿠키 2개를 저와 동생 몫으로 사오셨더라고요. 저는 조금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밥받겠거니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곧 아빠가 다시 미국으로 떠나버렸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아빠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에 간 거라던 엄마의 말은 어렸던 저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었죠. 저희 아빠는요, 흔히 말하는 억대 연봉을 버시는 누가 봐도 성공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셨어요. 자수성가한 본인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크셨고요. 그렇게 쭉 탄탄대로를 걸으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을 갑자기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점점 가세가 기울더니 결국은 아빠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심했지만 어렸던 저에게는 아빠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상처였어요.
엄마는 아빠의 몫까지 대신하여서 저와 저희 동생을 돌봤었는데 매일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게 참 괴롭더라고요. 학교를 마치고 하교를 하는데 저 앞에 친구가 아빠 손을 잡고 하교를 하는 거예요.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자주 볼 수 있던 모습이었는데 그날은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10살이 되기 전이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애 첫 인생에 대한 고찰을 하며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찾아온 헤어짐이 몇 년씩이나 계속되고 이제 그 삶에 그럭저럭 익숙해졌을 때쯤 삶에 대한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감사할 만한 일이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라서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상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자기 전에는 덮을 수 있는 이불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어쩌다가 맛있는 반찬이 급식에 나오게 되면 그것에 감사하고 또 한 번도 굶은 적 없이 새끼 다 잘 챙겨 먹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주변에 저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또 최근에 깨달은 건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버리지 않고 곁에 계속 꿋꿋이 버텨준 엄마가 존재한다는 게 큰 축복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빠와 다시 함께 살게 된 뒤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항상 감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평탄하게 살아온 주변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거친 고난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저의 가정을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평탄한 인생을 살았더라면 전 여기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세상에는요,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쳐다보죠. 제가 한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그 당시 친했던 친구들에게 이 일을 나눌 일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말을 못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슬픔을 공감해주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때는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려 했을 때여서 그랬는지 그 눈빛이 공감이라기보다는 동정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싫었어요. 저는 정말 괜찮은데 상대방이 나를 불쌍한 사람 혹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기분이 참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제 이야기를 웬만해선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이맘때쯤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할 일이 생겼는데요. 사실 그때도 저는 이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말할지 아니면 빼놓을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결국은 이야기를 했죠. 그때 제가 강단 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밑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한눈에 다 보여요. 딱 저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분위기가 정말 정막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저는 스스로 상처받을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던 몇몇 분들이 눈물을 훔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를 그저 불쌍한 사람 혹은 도와줘야 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제가 겪어왔던 일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느껴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간증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이 겪었던 슬픔을 함께 느끼며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공감이 아닐까요? 세상은요, 저에게 감사하기 위한 그 조건을 계속 들이댑니다. 높은 스펙이나 아름다운 외모, 금전적인 여유, 혹은 좋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저는 제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저를 아프게 했던 지나온 그 가시밭길이 가장 감사해요. 요즘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저는 꽃길을 밟지는 못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가시를 치우고 그 자리에 꽃을 심었다고 생각해요.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지나온 후에 뒤를 돌면 그 길은 더 이상 가시밭길이 아닌 예쁜 꽃길인 거예요. 그 꽃들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처럼 사람들과 나누면서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주고 조금이나마 자신의 삶을 감사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저의 소명은요, 꽃길만 걷는 사람이 아닌
꽃길을 만들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밭이 조금이라도 풍요로워지는 것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강연자 정다미 학생의 강연까지 들어봤는데요. 이혜근 집사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다미 양의 그런 일들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약간 그런 비슷한 일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이제 마음에 와닿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빠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오랫동안 이제 계시면서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좀 가장의 노릇을 조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빨리 좀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들이 사실은 그 또래 아이들이 지내는 삶과는 조금 달리 좀 녹록치는 않아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힘든 시간도 보냈었는데 아까 우리 다미 양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보니까 그 또한 감사함으로 저도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저의 이런 얘기들을 또 간증 으로 이렇게 좀 나눴으면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때 굉장히 좀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나의 이런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나의 얘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회복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간증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저는 제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책임졌어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뭔가 홀가분한 마음이 들면서 아, 나로 인해 내가 누군가한테는 또 이렇게 희망을 주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또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드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오늘 너무나 다미 양한테 너무 감사해요. 네, 맞습니다. 김종석 집사님은 다미 양 얘기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나의 삶에 있어서 늘 좋은 날씨야. 늘 좋은 날씨.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 주변은 사막이 되는 거야.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래야 이렇게 풍요로운 지구가 되듯이 우리 삶도 그러한 것들을 잘 딛고 나중에 내가 이것이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우리 다미 너무 이뻐요. 저는 오늘 이렇게 멋진 다미 학생의 모습만 봤는데 평소에는 또 어떤 학생일지 궁금해요. 어떤 학생인가요? 네, 오늘 다미가 정말 청초한 꽃과 같이 너무 예쁘고 또 위로가 되는 얘기를 잘 전해줬는데 사실 학교에서 다미는 굉장히 씩씩하고 밝고 주변을 환하게 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미랑도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미야, 너는 참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저희가 이제 샘물중고등학교인데 학교 이름이 그런 샘물과 같은 삶을 메마른 곳에 정말 그런 샘물과 같은 삶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다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다미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빛처럼 주님께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다미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리고 다미가 이 자리에 함께 해줘서 여기가 더 많이 선생님 말씀처럼 환해진 것 같아요. 한생대 선생님은 우리 다미 발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다미의 삶이 공감을 넘어서서 그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친구들 곁에 그냥 서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와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네. 다미의 말처럼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도 함께 다미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미야, 오늘 귀한 얘기 나눠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 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진행한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종석 집사님?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감동 받고 가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마이크 온에 우리 많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귀 기울여 듣고 싶어요. 많은 친구들 들어와. 들어와. 더 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근 집사님도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고 또 깨달음도 얻게 됐던 정말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계속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차영희 목사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제 꿈과 희망을 주고 또 어른들에게는 감동을 주고 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말 그런 귀한 프로그램으로 오래도록 지속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매주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다음 세대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